고위급 세계 지도자들이 마침내 이란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란은 수년간 석유, 민병대, 해상 압박, 그리고 병행 금융망을 이용해 중동에 공포를 심으려 했던 국가입니다. 2026년 4월 30일 목요일 미국 재무부는 이란의 병행 은행망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35명의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란이 걸프 지역에서 도발을 계속한 이후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가 모인 걸프 협력회의 GCCU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선박에 요금을 부과하려는 시도를 거부했습니다. 걸프 지역과 워싱턴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테헤란은 가장 아픈 곳, 즉 돈, 석유, 그리고 정권을 지탱하는 경로에서 포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곧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셔야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최고의 저널리즘 퀄리티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기준, 밀손 알비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아랍에미리트에서 나왔습니다. 그 나라는 5월 1일부터 오펙과 오펙 플러스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석유 생산에 관한 기술적인 선택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부다비를 제한하던 족쇄를 끊고 이란이 아직 숨쉴 여지가 있던 조직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정치적 제스처입니다. 간단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더 이상 테헤란이 함께 앉아있는 테이블에 얽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란은 무역, 은행 시스템, 그리고 유령 회사를 이용한 허점을 통해 제재를 피해왔습니다. 서방은행에서 한쪽 문이 닫히면 걸프 지역에서는 또 다른 문이 계속 열려 있었습니다. 테헤란에게 문마저 닫히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란의 병행 은행망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 따르면 이 네트워크는 이란 정권이 불법 석유 판매로부터 자금을 받고 민감한 부품을 구매하며 지역 내 무장 동맹 세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압박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이란은 군사적 위협만 직면하는 게 아닙니다. 이란은 폭탄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권의 숨통을 조이려는 경제적 소모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선박이나 항구, 기지 하나가 아닙니다. 목표는 정권이 석유를 판매하고 자금을 숨기고 자원을 이동시키며 국경 밖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 자체입니다. 에미리트는 이번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바이와 아부다비가 무역, 금융, 물류, 에너지의 중심지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이란과 연관된 네트워크들은 자금을 이동시키고 회사를 설립하며 소유주를 숨기고 기업들을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을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히 넘어가던 일들이 이제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란의 걸프 지역을 향한 공세가 고조된 이후로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반응은 아부다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가 모인 걸프 협력회의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선박에 요금을 부과하려는 시도를 거부했습니다. 이 입장은 제다 회의에서 발표됐으며 메시지는 강경했습니다. 걸프 지역은 테헤란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항로 중 하나를 협박의 수단으로 바꾸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지점입니다. 그곳을 통해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석유와 가스의 중요한 부분이 지나갑니다.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하거나 위협하거나 통제할 때 단지 이웃 국가들만 압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지역의 가정, 기업, 정부, 시장까지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이 빠르게 나온 것입니다. 아무도 세계적인 항로가 위기에 처한 정권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최근의 자료들은 그 피해를 보여줍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량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24시간 동안 약 6척의 선박만이 통과했다고 합니다. 전쟁 이전에는 하루에 125, 140척이 통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감소는 위기가 말뿐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미 해상보험, 석유가격, 물류, 그리고 그 항로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두려움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이란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적인 지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또한 테헤란이 부과한 요금 지불이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위협은 매우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해협 통제를 위한 자금 조달을 받아들이는 모든 기업, 선박 또는 단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경제적 압박을 넘기 힘든 벽으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에미리트가 오펙에서 탈퇴한 것도 석유 시장의 셈법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가들은 이번 결정이 중기적으로 공급 증가 위험을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부다비가 그룹의 할당량을 따르지 않고 더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도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이 여전히 수출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테헤란에 대한 메시지가 강경하다는 점입니다. 걸프 지역은 오펙의 기존 구도를 떠받쳐온 규칙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에미리트는 이미 중요한 대체 경로인 라비찬, 푸자이라 송유관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송유관은 가장 민감한 지점을 벗어나 오만만까지 석유를 운반합니다. 이 송유관의 용량은 하루 약 150만에서 180만 배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움직임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 지역은 해협에서 이란의 소나기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남길 원하며 이는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란은 수년 동안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시장을 이용해 자금 순환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이제 이 모순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이 걸프만을 위협하면 걸프 지역은 허점을 막습니다. 테헤란이 바다를 통제하려 하면 이웃 국가들은 새로운 경로, 동맹, 제재를 모색합니다. 테헤란이 숨겨진 기업들을 이용해 권력 유지 체제를 자금 지원하면 워싱턴은 그 자금의 흐름을 추적합니다. 미국이 이란과 연관된 암호화폐에 대해 실시한 작전이 이러한 상황을 더욱 강화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란 네트워크와 연관된 디지털 자산 3억 4,400만 달러를 동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단속이 전통적인 은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디지털 지갑, 가상화폐, 그리고 감시받는 금융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현대적인 메커니즘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란 내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석유 수출, 경화 확보, 그리고 은밀한 무역망 유지를 의존하는 정권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공격받을 때 큰 타격을 입습니다. 석유가 수출되지 않으면 수입이 줄어듭니다. 돈이 돌지 않으면 엘리트들이 운신의 폭을 잃습니다. 유령 회사들이 드러나면 정권은 통로를 잃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런 상황에서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봉쇄를 유지하고 테헤란이 핵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제한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최근 발언에서 그는 이란이 원한다면 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압박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무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분야에서 테헤란의 전략적 파트너인 모스크바조차도 통제되지 않는 핵무장 이란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란 정권은 여전히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응하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걸프 지역 지도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세를 거부하고 아랍에미리트는 오펙을 탈퇴했으며 미국 재무부는 비공식 은행, 기업, 암호화폐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해상 교통량이 감소하고 에너지 시장은 경계 태세에 들어가며 핵 문제에 대한 압박이 다시 대화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테헤란에게 가장 위험한 점은 이제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반응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일 조치가 아니라 제재, 봉쇄, 에너지 단절, 외교적 대응, 그리고 지역 재편이 결합된 것입니다. 이란은 분열을 이용해 자신의 힘을 키워왔지만 이제는 경쟁자들과 경계하는 파트너들이 이란의 행동 범위를 제한하려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걸프 지역이 더 이상 이란과 조용히 공존하며 대가를 감수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은 위협이 테헤란의 성명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상 경로, 숨겨진 계좌, 유령 회사, 자금 지원을 받는 민병대, 그리고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는 석유에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대응도 바로 이런 지점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번 위기가 여전히 가격을 올리고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에서 탈퇴한다고 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병목 현상이 즉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됩니다. 걸프 국가들은 더 많은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고 유럽 국가들은 이란의 금융 시스템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자신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생존 기반이 하나씩 해체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란을 겨냥한 힘의 이동은 두려움이 이제 반대편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년 동안 테헤란은 걸프 지역과 전 세계가 매번 신중하게 계산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걸프 지역의 지도자들, 미국, 그리고 세계 시장이 이 정권에 대가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단합니다. 이란의 손에서 석유, 불법 자금,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협박 수단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란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끝난 후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선 알베스 뉴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